네, 금요일장 주식심화론의 주제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검토, 원숭이 두창, 또 다른 팬데믹 부르나.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백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숭이 두창 발병 42일 만에 오늘 전 세계 2,000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러한 원숭이 두창 발병이 뭔가 또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교수님 모시고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뭘까요? 예,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러면 사람한테서는 천연두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원숭이 두창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창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동물들, 많은 동물들에서 감염될 수가 있는데요. 소에서는 우두, 양에서는 아구창, 또 여러 가지 동물들, 설치류들에서도 이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감염원이 되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기는 하지만 폭스 바이러스 중에서도 올소 폭스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그 유전자가 DN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처럼 그렇게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연두는 사람한테만 감염되지만 천연두 이외에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들, 우두라든지 뭐 양의 아구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고 동물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인 경우는 1958년에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덴마크의 실험용 원숭이에서 발견이 됐고요. 1970년에 민주콩고공화국에서 첫 사람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상당히 중앙아프리카 또는 서부아프리카에서 많은 풍토병으로 발견은 됐습니다만 숫자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증상을 보면은 처음에 감염된 다음에 잠복기가 5일에서 약 21일, 최장 21일까지 사이에 발열, 두통, 근육통, 임파선 부종, 권태감, 오함 등 이 감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약 1 내지 3일 후에 발진, 수포, 농포 등 가피라는 건 딱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2 내지 4주 후에 완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치명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지금 바이러스가 유럽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서아프리카에서도 약 1%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는데 이 치명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바이러스의 독성이라기보다는 치료를 잘 못함으로 해서 조기 치료가 잘 안 됨으로 해서 2차 감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어린아이들, 면역 약화 환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오늘 결과로 아워월드 인 데이터에 보면은 2021명이 38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 1,500명 정도는 의심 환자가 더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가파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이 WHO에서도 다음 주에 이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천연두와 같은 바이러스라고,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POX라고 해서 폭스 바이러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 간에서도 서로 교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일단 천연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염병이 종식된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천연두가 극복이 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내부적으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천연두가 퍼지면 이런 가설을 제시하는 어떤 전망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동물에 있는 우두 바이러스, 소의 바이러스인데요. 우두 바이러스를 사람한테 접종을 하게 되면 사람이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생기기 때문에 에드워드 제너라는 영국의 의사가 1797년에 처음에 종두법을 시작을 한 후에 한 200년에 거쳐서 1900년대로 가면서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978년까지 77년에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환자가 생겼고요. 78년까지는 예방접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지만 79년 이후에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즉 질병은 사라졌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더 이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소련 같은 데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만약에 생물무기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예, 그 그렇죠. 7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천연두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생물무기에 대비한 백신은 다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지금 이북도 그걸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일 수는 있고, 이때까지 이제 개발됐던 것들은 사실은 2세대 백신이라고 그래서 다 생백신으로 개발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HK 이노엔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백신이 약 3,500만 도즈 정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승인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원숭이 두창에 대해 사용할 수는 없고, 또 부작용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접종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우두 자국 옛날에 보셨죠? 여러 번에 걸쳐서 상처를 내면서 분지침이라는 것으로 15번 정도 상처를 내면서 생균을 접촉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을 위해서 이 천연두 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원숭이 두창이 더 퍼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원숭이 두창에 대비하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백신과 네. 치료제 다 있습니다. 예. 원숭이 두창에 대한 원숭이 백신 대창에 치료제요? 대한 백신도 진네우스라는 2019년에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은 백신이 있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비비안 노르딕이라는 바바리안 노르딕이라는 회사에서 상용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접종하게 되면 접촉 후 4일 이내에 접종을 하게 되면은 증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 방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접종을 하게 되면은 증상 완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치료 백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테코비르마트라는 이 항바이러스제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00명 정도 수입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이것들도 사실은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도 가능하고 치료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염력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걸린 이후에 백신을 맞아도 이 바이러스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전 세계적인 감염 현황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긴 한데요. 전 세계 감염 현황 빠르다고 판단하시나요? 예, 뭐 생각보다는 빠릅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에서는 약 8개국 정도에서 풍토병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올해 6월 8일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약 1,536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7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 확진자의 숫자를 보면 3,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5월 7일 날 영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되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환자의 그 증가 속도를 보면은 상당히 빠르다고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팬데믹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접촉은 굉장한 밀접 접촉이 아닌 한 감염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확산 속도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넓게 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사실은 이 동성애 혹은 그 양성애자들 사이에서,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단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으로 유입된 이후에 이 2번의 광란 파티가 있었는데요. 이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일어난 이 파티에 의해서 실제 지역사회로 좀 넓게 퍼진 이런 양상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급격히 확산될 우려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의 감염 경로는 대부분 밀접한 신체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병한 사례 가운데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게이 파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 밤샘 파티 이틀간에 남성과 남성들 사이에서 많이 전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이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만 감염되는 성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밀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남성이 90% 이상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성적인 접촉, 성관계에 의해서 이게 발생한다고 해서 어떤 그 피임 도구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수님. 그런데 피임 도구를 사용했을 때 그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의심쩍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사실은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되는 성병은 아닙니다. 물론 정액이라든지 질분비액에 이 바이러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콘돔에 의해서 이것이 막아지지는 않는 것이 성기나 질 주변에 여러 가지 수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소들이 있을 때 그 체액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콘돔만 갖고서 예방할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그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피부 접촉, 특히 피부에 어떤 균열이 있을 경우에 감염되는 것이 주된 네.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성병은 아니고 콘돔으로서는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비말로 감염이 아주 빠르게 됐었거든요. 근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됐을 때 사람의 체액으로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수포에서 나오는 체액으로 전염이 되는 건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호흡기계에서 증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비말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 감염 경로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기간은 상당히 짧고 전염력은 약하기 때문에 뭐 아주 단순한 접촉에 의해서 예, 뭐 한 30분, 1시간 얘기했다고 해서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밀접한 접촉이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났을 때 비말로도 가능하다는 것 정도이지 실제 감염 경로로서 비말로서 감염된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그 어떤 증상 가운데 하나인 수포, 그 수포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감염의 경로가 그렇죠. 직접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처음에 발진이 생기면서 수포가 생기고 그 수포가 이제 터지면서 가피, 딱지가 생기게 되면은 이 완전히 완치가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피가 생긴, 딱지가 생긴 그때까지도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체액이 만약에 우리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충분히 감염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감염 경로는 이 환자가 접촉한 침구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간접 접촉에 의해서도 충분히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것이 어떤 동물,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에 감염이 돼서 우리한테 다시 올 수 있다면은 네. 이것은 풍토병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아닌 동물로부터 들어오는 특히 설치류 계통의 것들이 많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풍토병인 경우는 사람과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과 그런 설치류 간의 감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아까 뭐 시황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블루베리 NFT 같은 이런 콘돔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원숭이 두창의 전염, 감염 경로가 직접적인 이 밀접한 성관계는 맞지만 이로 인한 체액의 교환이 감염의 경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피임 도구를 착용했다고 해서 사용했다고 해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남성과 남성 또는 남성과 여성 혹은 일반인 사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감염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적인 접촉 이외에도 밀접한 접촉으로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접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현재 지금 발생한 환자들 가운데서는 거의 좀 남성의 발생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여러 국가로 번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발생이 영국이었고 또 스페인과 벨기에 쪽의 그런 어떤 동성애자들의 파티로 인한 확산이 좀 주된 이유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네.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는 하지만 예. 실제로 지역사회에 특히 이 동성애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은 밀접한 접촉이 아니면 감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예,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실제로 이 아프리카에 있어서 풍토병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감염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17년 나이지리아에서 좀 대규모로 몇백 명 발생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때 발생한 이후로 그 바이러스들이 지금 유럽이나 북미 계통에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바이러스가 약간 좀 다르다는 그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DNA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유전자가 약간 변했고 또 증상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계에 감기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뭐 발진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도 바로 발진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더 연구가 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 역학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아시아는 비교적 안전지대로 지금까지는 좀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시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국내 유입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그 잠복 기간이 좀 길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일이라는 장기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 20일 이후에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실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행 지역을 여행하고서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여행객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행 지역을 여행하고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게 되면 바로 방역당국에 신고하시고 또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또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치료제뿐만 아니라 예방 백신, 진네오스 같은 3세대 예방 백신을 시급히 도입을 해서 확산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뭐 백신이 없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었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처럼 좀 백신 접종까지도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그 선제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예방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 승인된 백신들을 사용을 하여서 고위험군, 즉 접촉한 사람들과 의료진에 지금 선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예방 백신 또는 이 치료용 백신의 수요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이 진네오스라는 3세대 백신이 언제쯤 들어올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수천 도주 정도는 들여오는 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진네오스라는 그 천연두 백신으로 개발된 3세대 예, 천연두 백신으로 개발되었지만 원숭이 예. 두창으로도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유럽에서는 인바넥스라는 이름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미국에서는 진네오스라고 받았는데 이 백신의 원숭이 두창에 대한 그 효과는 인정된 상황입니다. 예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방률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동물 실험에서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예방 접종을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이라든지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은 뭐 천연두에 대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도 85%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접촉한 후에 접종을 하여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숭이 두창이 확진이 됐는지 해외에서도 빠른 그 확진 여부를 판별하고 빠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퍼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WHO에서는 지금 빠른 확산세에 대비를 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다음 주 23일에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긴급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글쎄요, 이 지금 비상사태라는 의미는 WHO는 전 세계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지금 아직 심각하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고요. 예. 국가 간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지금은 전파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지금 속하고 있죠. 국제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하면은 비상위기 상태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사실은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나타나는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투명하게 밝힘으로 해갖고서 국가 간의 그 여러 가지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서 다른 나라로 많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아프리카의 진단검사를 좀 더 많이 해서 지금 현재 밝혀진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 아프리칸 지금 원숭이 두창 이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중점을 두고 의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위험 정도를 판단한 후에 그러면 그것이 위기 상황이다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진 코로나 방역 수칙 같은 그런 수칙이 좀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숭이 두창 확진자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에도 이제 그 원숭이 두창 치료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해요. 500명분. 예, 500명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환자의 발생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뭐 수백 명씩 갑자기 들어올 가능성은 없고요. 예. 한두 명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환자는 물론 격리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밀접 접촉자들을 얼마나 격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잠복기가 21일이기 때문에 21일간 격리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감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방접종이라든지 혹은 치료제를 처방하게 되면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 단순 접촉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관찰하는 데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격리 후 관찰하는 것을 아마 단순 접촉자 또는 고위험군 이렇게 나눠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개인 면역 수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 개인 면역 수칙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 지금 생활 방역하고 있는 거 그대로인데요. 그대로인가요? 예, 예. 비말을 막기 위한 마스크 쓰기, 네. 또 어떤 접촉을 막기 위한 손 씻기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요. 특히 해외 여행을 가셨을 경우에 그 지역이 풍토병 지역이든 아니든 야생동물을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알지 못하는 국가에서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것은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 유행이 시작된 시기에서는 자제해야 될 행동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려워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특히 뭐 젊은 분들이 또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 여행지에 가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여행지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못 먹어보는 걸 먹어보겠다라고 해서 뭐 야생동물을 섭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런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뭐 대부분의 일반적인 여행객들은 그런 밀접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해외 여행을 가셨을 때 지금 모르는 사람하고의 접촉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것도 내가 모르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도 박쥐부터 시작한 것이 사람한테 옮겨왔는데 네. 중간에 야생동물이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그 감염병들의 야생동물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지금 자제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어떤 글로벌 팬데믹,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벌써 지금 뭐 3년 차가 접어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확진자가 국내에서는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지금 뭐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 정도대로 지금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뭐 코로나도 유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게 또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원숭이 두창의 글로벌 팬데믹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 내려볼게요. 아마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감염병들이 팬데믹이 될 가능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점점 더 우리 생태계가 달라지면서 원래는 열대 지역에 있던 곤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대 지역 또는 한대 지역까지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산업화로 인해서 사실은 밀림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던 야생동물과 사람들 간의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또 그 밀림에서 생존하고 있던 야생동물들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더 접촉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 가축에 접촉이 됨으로 해갖고서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 원래는 들어오지 않아야 될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점점 적응을 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교통이 발달함으로 해서 뭐 아프리카에서부터 미국, 아프리카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오는데 하루 이상 걸리지는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 그 지역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지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적 교류라는 것이 상당히 이 산업화라든지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감염병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숙주와 숙주 사이의 접촉이 굉장히 빨라진다. 또 먼 곳까지도 전달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 환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회가 점점 원시 시대로 거꾸로 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좀 더 산업화라는 의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염병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은 점점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이후 사실 한 정권당 한 번은 대규모 전염병이 있었다. 이런 통계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교수님, 앞으로 마스크는 평생 써야 되는 건가 봐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우울해지는데요. 그냥 호흡기만이라고 그러면 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흡기 비말이 아닌 공기 중에 어떤 산포되는 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마스크로도 해결하지 못할 공기 감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더 공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이 공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인성 전염병 또는 곤충을 통해서 감염되는 전염병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이 다 병원균이라고 생각하는 공포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모든 전염병들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시간은 좀 늦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병원체, 특히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체와 우리 숙주, 사람 간의 이 관계를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특히 바이러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시기에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면서 이 팬데믹을 통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근본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극복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또 한 번 코로나 자체도 변이를 거치면서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또 한 번의 팬데믹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풍토병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변이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을 일으키고 있고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면역 회피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재확산이 일어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아닌 새로운 코로나19의 변이주가 나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엔데믹 상황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원체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종식되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적어도 올해 한 해 정도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범 코로나 백신, 즉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변이주들에 대해서 다 들을 수 있는 백신들이 개발된다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가 있고 그때쯤 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범 코로나 백신의 개발이 남아 있다고 보시네요. 개발되면 저희가 다 맞아야 되겠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계절적으로 맞는 것처럼 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개발된 상황은 모더나에서 오미크론에 대항하는 백신을 개발을 해서 원래 백신과 이가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아마 올 여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위험군들, 고령층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4차 접종을 받으실 때 아마 그것을 선택해서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이 재발할 가능성은 그래도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하지만 뭐 감기나 여러 바이러스들처럼 공존을 하면서 시기가 되면 백신을 맞고 또 감기처럼 우리가 좀 계속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앞으로 남아 있겠네요. 예, 한동안은 네. 아마 풍토병처럼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우리 인류한테 의료체제에 부담을 가할 만큼의 재확산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지구상의 모든 많은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또 자연 내의 여러 가지 생물들, 곤충들 조금 분리되고 구분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이 파괴되면서 더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의 발달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2020년대 현상들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개인 방역,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좀 더 주의하는 부분들 정도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네요. 오늘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백순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는 효과라고 해서 지금 블루베리 NFT 계속 강세를 띠고 있네요.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그 예방은
그 포진에서 나오는 책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면서 또 대비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